고도 39km의 성층권, 한 남자가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 조심스럽게 우주선 밖으로 발을 내민 그는 돌연 추락한다. 그러나 그것은 추락이 아니다. 인류 사상 최초 맨몸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돌진한 것이다. Sometimes you have to get up really high, how small you are. I'm going home now. 이 도전으로 펠릭스 바움가르트라는 인류 최초의 우주 다이버가 된다. 나사를 방불케 할 만큼 최고의 우주 전문가로 구성된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은 한 기업의 놀라운 스포츠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별한 모험과 도전을 만들어내는 R사의 익사이팅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음료 브랜드 R사의 탄생은 우연에서 시작됐다. 1979년 오스트리아 출신 디트리 마테슈츠는 독일 치약회사인 B사의 아시아 담당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던 중 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된다.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 때문에 큰 피로를 느낀 마테슈츠는 태국의 제약회사 T사가 제조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다. 음료를 마시고 난 후 순식간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피로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가자 마테슈츠는 이 기이한 음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그가 마신 음료는 T제약회사에서 제작된 K라는 이름의 음료였는데, 이 음료는 T제약회사의 소유주인 찰레오 유비디아가 1962년에 일본의 에너지 드링크인 L의 제조법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한다. 직접 효과를 본 마테슈츠는 이 신비한 음료를 들여오기로 한다. 그리고 1984년 마테슈츠는 다니던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찰레오 유비디아와 각각 $50만 투자해 오스트리아의 퓨셜암제 R사를 설립하게 된다. 두 사람은 각각 지분 49%씩을 나눠 보유하고 나머지 2%는 찰레오의 아들 찰레롬 유비디아에게 주는 대신 경영은 마테슈츠가 맡기로 합의한다. 마테슈츠는 1987년 오스트리아에서 서구인의 입맛에 맞게 설탕을 줄이고 탄산수를 첨가한 후 음료 제품 R을 출시하게 된다. 1979년 태국 출장에서 그의 모든 피로를 사라지게 한 놀라운 경험을 자신의 나라에서 재현하게 된 것이다. R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국에서 마셨던 음료의 이름인 붉은 항소라는 태국말을 영어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태국에서 마신 음료의 주 원료인 타우린, 카페인, 그루클로노락톤을 R 제품에 그대로 사용했다. 창업자인 마테슈츠 본인이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설립한 회사였지만 음료 출시 전까지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 연한 노란색의 이 새로운 음료는 마시기 쉽지 않았고 심지어 구역질이 난다는 악평까지 듣게 된 것이다. 이는 정신을 맑게 한다는 R 음료의 컨셉과 상반된 결과를 낸 것이었고, 한 리서치 회사는 이 제품은 실패할 것이라며 냉혹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테슈츠는 초기 소비자의 반응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 대상 중 50%는 매우 좋아하고 50%는 끔찍한 맛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결과라며,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는 상품에 대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켜 상품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유지케 할 요인으로 봤다. 또한 일반적인 음료수와 원료가 다른 R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보건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오스트리아 보건당국은 최초의 에너지 드링크를 표방하고 나선 R 제품의 허가를 꺼렸고, R 음료는 1987년에 겨우 오스트리아 보건부의 승인을 얻게 된다. 곧이어 헝가리, 영국 등에서도 승인을 얻었으며 1994년에는 독일, 1997년에는 유럽 전역과 호주, 북미에 진출했고 미국까지 에너지 드링크의 새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그러나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아직도 R 제품을 청량 음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초기에 클럽들은 R 제품을 의약품과 같은 종류로 보고 취급하기를 꺼렸으며, 이 때문에 R 제품을 오스트리아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하게 됐는데 결국 초기 고객 반응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창업주 마테시츠는 이 시기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의 클럽과 스키 리조트 등에서 인기를 끌면서 R 음료와 보드카를 섞은 칵테일까지 생겨나고 R 음료는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려나간다. R 제품의 성공 시대가 열린 것이다. 출시 첫 해에 약 80만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한 R사는 매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거듭했고 1992년 2천만 유로, 95년 1억 유로, 2001년에는 10억 유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현재 R사의 제품은 오스트리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약 165개국에서 누적 판매량 355캔을 기록할 만큼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된다. (1987년) R사의 제품이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에는 물론 제품 자체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R사만의 특별한 스포츠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혹시 R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가? 홈페이지의 첫 화면은 각종 스포츠 행사 정보로 채워져 있다. 흡사 스포츠 신문 사이트를 보는 것과 같다. 홈페이지 화면은 R사가 후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하고 있을 뿐 흔한 광고나 홍보성 문구로 회사를 어필하려 들지 않는다. R사는 이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이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총 예산의 30%를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는 R사는 전문가들에게서 가장 스포츠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후원하는 스포츠는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라는 점이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보다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희소성 높은 비인기 스포츠에 R사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히말라야 산맥에 도전하는 엑스알프스, 거친 포도와 한판 승부를 가리는 클리프 다이빙, BMX, 킥잇, 아마존 다이빙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에 아낌없이 후원하는 R사는 그 덕분에 스포츠 음료보다 더 스포츠 음료다운 이미지를 얻게 됐다. 남자들이 가장 동경하는 스포츠 F1에서도 R사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세바스티안 베텔을 필두로 내세운 R사의 레이싱 팀은 F1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과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석권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으며 죽음의 질주라고 불리는 다카르 랠리 바이크 부분에서도 2012년 출전한 선수들이 1, 2, 3위로 휩쓸며 통산 4번째 우승을 일궈낸 바 있다. 레이싱복 가슴 한가운데 새겨진 강렬한 R 로고는 전세계 라이딩 팬들의 가슴에 크게 각인됐을 것이다. 에너지 드링크는 65%가 35세 미만의 남성들이 소비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착안한 R사가 젊음을 모토로 한 극한 스포츠와 제품 이미지를 연계시키기 위해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이다. 3128m 높이의 세로토레산을 등정한 첫 번째 프리 클라이머로 기록될 데이빗 라마 역시 R사가 후원한 스포츠인이다. 약 30m 높이의 폭포에서 카약을 타고 내려와 세계 기록을 세운 카약 선수 타오 버먼을 포함해
PWA 챔피언십 대회에서 41번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윈드서핑의 가장 위대한 선수 비욘 등 알사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든든한 지원자로 존재한다. 발차기 고수를 가리는 킥잇 대회, 새로운 방식의 풋살 대회로 불린 위닝 5,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스케이트보드 대회, 또 비보이 국제 대회 등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스포츠 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모습을 보이며 알사는 스포츠와 밀접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은 알사의 스포츠 마케팅으로는 단연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고도 39km의 성층권에서 다이빙해 세계 최초로 초음속 낙하에 성공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12년 10월 14일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미국 뉴멕시코주 동부 로스웰에서 성층권까지 올라간 다음 캡슐에서 뛰어내려 자유 낙하한 지 수초 만에 시속 1110km에 도달해 인간의 몸으로는 처음 음속의 벽을 돌파했다. 이는 미군 조종사였던 척 이거가 1947년 벨 X-1기로 사상 최초 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한 지 65년 만의 쾌거다. 이번 낙하로 펠릭스 바움가르트너는 최고도 낙하산 점프, 기구 탑승 최고도 상승, 항공기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속 돌파 등 3가지 부문에서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바움가르트너의 우주 점프는 2007년부터 알사가 스트라토스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준비한 철저히 계획된 익스트림 이벤트였다. 5년간 6,5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바움가르트너의 멘토인 이전 세계 최고 고공 강화의 권위자 조 키팅어를 비롯해 기상학자, 항공 엔지니어, 우주 과학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작은 나사를 방불케 했다. 바움가르트너는 알 본사가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으로 그는 19살 때인 1988년부터 알사의 후원을 받으며 다양한 스카이다이버 활동을 펼쳐온 알사 장학생으로 불린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들은 바움가르트너의 우주 점프 성공으로 알사는 400억 달러의 마케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바움가르트너가 입은 우주복과 탑승했던 캡슐에는 알사 로고가 선명하게 그려진 채로 노출됐고 낙하 과정 중계는 알사 관제 본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약 800만 명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 바움가르트너의 낙하를 지켜봤는데 이 때문에 이전까지 50만 명이었던 세계 최다 동시 시청 기록도 이날 깨지게 된다. 알사 온라인 광고주들이 이 프로젝트로 거둔 광고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스포츠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준 알사의 한 수였다. 그리고 이 한 수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쓰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알사는 사회 공헌과 브랜드 마케팅이 한 몸을 이룬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낸 것이다. 바다에서, 산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우주에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가장 멋진 찰나를 잡아낸 짧은 영상. 그것은 광고가 아니다. 한편의 스포츠 다큐멘터리다. 실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그 영상들에는 저마다의 도전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다. 보는 이들도 선수들과 함께 긴장하며 영상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알사의 광고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다. 알사는 스포츠를 활용해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선사하는가 하면 한편의 카툰을 통해 웃음을 유발해내기도 한다. 할아버지 2명이 등장해 알 음료를 마시면 얼마나 기력이 보충되는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천재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는 그림 속 음료, 히어로가 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음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체스를 마치 탁구를 하듯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만드는 음료, 그리고 악어가 서식하는 강가에서 위험에 처한 얼룩말 암컷이 음료를 마시고 역습해 강에서 악어 가죽 가방을 들고 오게 만든 놀라운 반격 등 에피소드의 모든 원인은 알사의 음료 덕분이라는 유머를 담고 있다. 알사의 광고를 모아서 링크해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메시지 전달 그 이전에 보는 재미를 전달하겠다는 알사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소비자를 광고의 유포자로 활동하게 한 고도의 전략이다. 미국의 N신문은 마케팅하지 않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알사를 언급한 바 있다. 물론 그것은 실제로 마케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알사가 마케팅처럼 보이지 않는 치밀한 광고 전략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알사의 홍보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큰 돈을 들여 홍보 이벤트를 기획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회사 홍보에 유리하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홍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홍보에 돈을 소비하는 회사로 인식시키는 일은 교묘히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알사의 광고 전략이 모두 한데 모여있는 광고의 완결판이 있다. 클루지로 불리는 이 광고는 알사가 지원하는 거의 모든 종목의 스포츠가 도미노처럼 이어받기를 하는 내용이다. 마치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감상하는 듯한 집중력 높은 광고인 것이다. 이 광고를 만든 아담 세도스키는 기술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과학적인 원칙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독특한 감독이다. 2010년 아담에게 러브콜을 보낸 알사가 원하는 것은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열린 공간에서 최고의 운동선수를 모아놓고 촬영하라는 것. 100여 명의 스태프과 25톤의 기자재가 투입. 세트 짓는 데만 17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 흥미로운 광고를 어떻게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알사는 보고 싶은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알사의 음료는 강장제에 쓰이는 블루크로 노라톤을 성분 분석표에 표시한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였다. 그리고 그 성분의 특수성이 갖가지 루머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새로 개발한 에너지 음료를 판매하려면 현지 시장에서 인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흔히 음료에 쓰지 않는 성분인 타우린 때문에 인가가 늦어졌고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특히 독일의 수출 허가를 받기까지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리고 이 기간에 많은 소문과 루머가 만들어진다. 알사의 음료가 비아그라 역할을 한다는 루머부터 타우린을 황소의 고안에서 추출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퍼져나갔으며, 이 때문에 안전성을 우려한 독일의 일부 사람들은 마약과 관련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판매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루머가 퍼져갈수록 알사의 제품은
클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료로 인기를 끌게 됐으며 알사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일부러 알 음료 캔을 클럽 화장실에 던져놓는 것으로 그런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놓았다.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 독일에서는 출시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제품이 전량 품절되는 기록을 세운다. 알사 음료 붐이 일어나자 언론은 알사 제품 때문에 패싸움이나 파괴 행위가 늘어났다고 보도했고 알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상세한 증거를 인터넷에 배포한다. 알사 제품이 정신병을 일으킨다는 허위 보도까지 등장하자 더는 이를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알사의 음료에 관한 루머는 제품이 전 세계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으며 이 때문에 알사 경영진은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소문이 돌 수 있도록 방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2001년 알사는 대형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알사의 음료가 3명의 소비자의 죽음에 연관됐다며 스웨덴 NFA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알사 음료에 들어간 바로 글루크로노락톤이라는 성분 때문이었다. 글루크로노락톤은 포도당이 사람의 간에서 소화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화합물이지만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정부가 만든 약품으로 뇌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의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소문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고 알사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약 240ml의 작은 캔 음료 가격은 무려 $2. 다른 음료에 비해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시사 콜라와 비교해도 알사의 음료는 리터당 3배 정도 비싸다. 수많은 제품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알사 음료의 야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알사의 음료는 그럴수록 더 강하게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루머마저도 마케팅으로 활용하며 스포츠 마케팅, 광고 마케팅의 1인자로 소비자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세계 최고 에너지 음료 알사의 위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